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의 부진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문 대통령도 고용 위기 또 제조업 부진 등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바라본다며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을 이제 엄중히 보시고 그 국정 운영을 이제 경제에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진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혁신 성장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도 이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현재 양극화와 이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제 어렵다고 보고 그 해법으로서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와 공정 경제, 포용 성장을 이제 내세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 실망스러운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고용 참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최대로 고용 실적이 가장 나빴고 소득 격차는 이제 2003년 이후에 통계가 작성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작년과 같이 고용 참사, 이제 분배 참사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참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이러면서 반성의 뜻을 좀 담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계소득 증가 또 상용직 증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반론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진단 좀 수긍을 하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이제 가계소득 증가라 이제 상용직 증가, 청년 고용률 증가를 이제 긍정적인 원인으로 꼽고 이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제 요인들은 오히려 정책을 이제 수정해야 하는 요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긍정 요인으로 꼽고 있어서 현실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계 소득 증가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표인데요. 문제는 이제 구성인데 소득 이제 1, 2분위의 소득은 감소를 하고 상위 이제 4, 5분위 소득은 이제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직의 증가도 보면 36시간 미만, 특히 이제 18시간 미만의 초단기 상용직이 이제 늘어나서 증가한 건데 이걸 이제 고용의 질의 개선으로 이제 언급한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청년 고용률 증가를 그 긍정적 효과로 꼽은 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고용률은 이제 취업자 수를 청년제 인구로 나눠서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청년 인구가 이제 915만 명으로서 2017년에 비해서 한 1.4%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는 이제 390만 명으로 이제 동일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분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청년 고용률은 이제 자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말씀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와 같이 이제 대통령께서 현실과 다른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제 참모들의 책임들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 뜻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총 6가지 그런 역점을 두겠다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기존 경제정책 기조화에서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포용국가를 강조했지만 이름만 바꿨지 이제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이제 올해도 현실에서 작동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포용국가를 이제 추진해야 되는 이유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승자 독식의 경제로서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이제 위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이제 시정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 성장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도 좀 현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승자 독식의 사회도 아니고 소득 양극화가 위험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 조선 산업의 이제 구조 조정이 있을 때 군산이나 이제 거제 등 이제 이런 지역 경제가 소화되고 그다음에 관련 하청 업체들이 이제 줄도선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승자 독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승자 독식을 통해서 낙수 효과가 없고 뭐 이런 이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독일을 빼면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분배가 이제 가장 잘 된 나라로 꼽히고 있고, 네. 포용 성장을 강조하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포용 성장을 이룬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이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제 승자 독식의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현재 정부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는 포용 성장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왜 그런지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지난해 아시다시피 고용이 참사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가 얼마 전에 엊그제 발표가 됐었고 올해 정부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15만 명으로 또 잡기도 했었는데 과연 좀 실현 가능한 과제인지 좀 함께 짚어주시죠. 글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면 다행이랄 정도로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정부가 이제 고용 쇼크를 이제 가져온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주휴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시간당 이제 1,03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16.4%보다도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력 산업 부진이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이제 심화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세계 경제도 이제 작년에 이제 호황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목표치가 15만 명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논란이 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여러 기금 등을 통해서 인상분에 대한 좀 책임을 좀 지겠다, 정부와 떠안겠다 이런 조치를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접근 방식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뭐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이제 재정을 통해서 부작용을 막겠다 하는 것은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5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성적은 이제 참담한 수준을 보였고요. 올해도 이제 일자리 본 예산이 이제 22조 9천억에 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 8천억, 그리고 뭐 근로장려금이 4조 9천억, 근데 사회보험료 지원이 한 1조 3천억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것만 해더라도 약 한 32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제 업체도 이제 적을 뿐더러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 경직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한 번 고용을 하면 해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런 정부 지원금을 바라보고 고용을 늘리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을 보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정부 지원이 없어도 이제 고용을 했을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이제 효과는 없고 이제 재원만 낭비하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재원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돈도 아니고 결국 이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민간 일자리를 이제 줄이는 이제 이런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ECD 보고서나 이런 데서 보면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에서 한 개 일자리를 창출하면 민간 부문에서는
1.5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 숨가쁜 경제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들에게도 뭐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 참모진들의 활약 기대를 좀 해봐도 될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노무현 정부의 경험 때문인지 이제 정책을 수정하거나 이제 바꾸게 되면 정치적 공세에 이제 빌미를 제공하고 이제 정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보다는 통계를 이제 편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이제 대통령이 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도 그렇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 정책 결정자인 이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경기 침체라는 말을 하면 뭐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이제 음모로 몰아가는 이런 이념 논쟁이나 프레임 논쟁에 이런 것이 이제 계속이 된다면 사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수정도 대통령께 과감히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참모진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